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결국 대구 경북이 청와대에 이용당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공항 사태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차갑습니다. 경제계도 그동안 뭘 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책임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 놓고 정부만 믿다가 뒷북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현실적인 지역방송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잠시 남하하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하루 종일 수텁지근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장마가 쉬어가는 동안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공기가 눅눅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갔던 장마 전선은 내일 다시 북상하면서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밤에 다시 남하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큰 더위 없이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31도, 상주는 3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정으로 결론나면서 정부가 애당초 신공항을 건설할 의지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항 건설 기준이 아닌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모든 평가가 객관성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활주로 2개의 밀양이 활주로 1개의 가덕도보다 운영과 접근성, 비용과 이행 가능성 등 4분야 가운데 3분야에서 앞섰습니다. 사회경제적 영향 부분에서만 38점 차이로 뒤졌습니다. 사회경제적 영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프랑스 용역 담당자도 밝혔습니다. Maybe just a few words on this last criteria, which is a bit unusual. We consider that the risk for legal and political challenges for the new site. 이 부분에 무려 7%의 배점을 줬습니다. 정치적 요소와 후폭풍 등은 외국 용역기관이 판단할 수 없는 국내 사정이어서 정부의 판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난데없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당초 김해공항 확장은 지난 정부 때 6차례나 퇴짜를 맞은 방안입니다. 정부의 신공항 용역 발주 지침서에도 김해공항은 신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영남 지역 5개 시도 모두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본 전제가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특히 정부는 용역 발표 한 달 전에 열린 각 지역별 자문회의 과정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남권 4개 시도가 신공항 최적지로 꼽았던 밀양은 가덕도는 이겼지만 정부의 꼼수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백지화되면서 대구시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번 용역 과정에서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대구시가 과연 최선을 다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신공항 입지 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가덕도 결정에 시장직을 걸었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왜곡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결과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바로 잡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장기간 머물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지역 상공계와 똘똘 뭉쳐 가덕도 유치전을 벌이면서 정치권과도 연대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켰고 결국 밀양을 탈락시키고
김해 확장이라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에 반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밀양에서 두 차례 4개 시도지사 긴급 회동을 여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신공항 건설 무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 활동을 부산시는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부산의 반칙이 극에 달했지만 단 한 번도 국토부를 방문해 부산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고 정치권과 제대로 된 연대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달리 지역민들에게 밀양공항의 당위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정작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지역 경제계와는 신공항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4개 시도지사 공동 대응을 주장했지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뒤 울산과 경남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고 경북도 어떠한 논평도 내지 않아 4개 시도의 연대도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 청와대의 부산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마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여론 속에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신공항 무산은 부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역시 박근혜 정부가 공정한 평가보다는 부산의 민심 이반을 먼저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이 가덕도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고서도 예상 못했던 김해공항 확장안에 밀렸기 때문인데 결국 지지층이 굳건한 대구 경북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장인 대구가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의 중심지대라는 서울밖에 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도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침묵만 하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 자체가 굉장히 무능했다. 혹은 단체장들이 약속했던 것에 뒤에 숨어서 그저 결과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정치 사기극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견고한 지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2011년 신공항 무산 때 사과라도 했던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김해공항 확장이 바로 신공항이라며 대선 공약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구 경북민들의 성남 민심에 더욱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그렇다면 영남권 신공항을 바라보는 수도권 언론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1년 추진 당시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역시 신공항 무용론이 쏟아져 나왔고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는 좀처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시한이 다가오자 수도권 언론들의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신공항 꼭 필요한가, 퍼주기 혈세 낭비, 정권 입맛 따라 지고 뜨는 신공항 등 억지성 공항 건설이라는 내용의 폄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돈 되는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로 핀피 현상까지 들먹였습니다. 전부 독자들이 수도권 중심이니까 자기들 이해와도 관련되고 아예 문화적으로 자체도 이 지방을 무시하는 그런 과소평가는 그게 그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특히 부산의 독자적인 과열 유치 경쟁을 마치 영남권 전체의 갈등과 분열인 양 호도하며 신공항 무용론에 잔뜩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해선 아예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은근히 압박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영남권 항공 수요 급증이라는 지역의 현실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절절한 요구 그리고 이게 절실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도권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언론은 지금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영남 지역민들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절박하고 절실했던 신공항.
하지만 수도권에선 여전히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졌고 수도권 언론의 재뿌리기는 4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실적인 지역방송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역 MBC를 비롯한 40개 지역방송사의 지난 2014년 광고 매출은 3,800억 원, 3년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매출은 10% 감소했고 인력도 8.4%나 감축해야 했습니다. 올해 지역방송에 지원된 예산은 4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23억 원보다 늘었지만 100억여 원이 지원되는 지역신문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많은 방송 채널과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가 줄어들고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역방송의 경영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경영난은 제작 여건 하락, 다시 지역문화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현실적인 개정과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문화 콘텐츠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지역성, 다양성 강화라는 고유한 기능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역방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방송인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구 지역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하나로 대구 소년문화공동체가 실시한 청소년 선거권 및 정치참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580여 명 가운데 57%가 선거 기준 연령이 현재 만 19세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만 17세가 적당하다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청소년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사용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구미시의 탄소산업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알아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세계 탄소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독일 탄소섬유 제품 전시회를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탄소섬유 클러스터 독일 CFK 밸리에 100여 개의 기업과 대학, 자치단체가 참여한 세계 탄소섬유 제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독일 벤츠사에 들어가는 트렁크 리드를 비롯해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업체 에어버스의 비행기 동체에 들어가는 탄소섬유, 이 첨단 소재 제품들이 모두 구미 도래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전시회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쪽에 가장 그래도 CFRP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저희의 기술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구미시도 이번 기회에 5공단의 융복합 탄소성형 클러스터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미시는 세계 탄소섬유의 응용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역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함께한 많은 우리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함께 이 현장을 보고 직접 이 탄소섬유를 어떻게 구미공단에 접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 우리 행사에서 같이 보고 또 많은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We are very proud that we can take part of the experiences of carbon fiber in Gumi City, and I think each convention of CFK Valley is a good place to work together, to cooperate. 이 같은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작지만 강한 탄소 관련 독일 기업이 유치된다면 구미 지역의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 탄소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구미시는 탄소 산업이
지역의 차세대 주력 산업에 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타대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산약초와 산나물의 재배 기술과 효능을 연구하는 국책기관이 영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근처에 산림치유원과 국립수목원도 건설 중이어서 영주가 국내 산림자원 연구의 중추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자락의 대형 온실에서 각종 산채와 약초 실험 재배가 한창입니다. 농가별로 제각각인 재배 기술을 토질과 산림 조건에 맞게 표준화시키는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효능도 올라갈 거라고. 최근 들어 당귀, 헛개나무, 백수호 같은 산약초가 한약재 시장을 넘어 식품과 화장품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연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를 총괄할 국책연구기관이 영주에 세워졌습니다. 임업과 바이오산을 연결하는 R&D의 허브기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학원 산하의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소백산 자락 200헥타르 가까운 연구림을 확보하고 30종이 넘는 약용작물의 추출물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소 주변에는 국립수목원과 산림치유원, 경북약초시험장까지 몰려 있어서 국내 최초의 산림자원 연구 클러스터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인 누구나 다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 힐링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격이 비슷한 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차별화 방향을 미리 협의하고 지역 농가 소득의 실제 혜택이 되는 연계 사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발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단 휴원하기로 했지만 대구 지역은 휴원 대신 축소 운영될 전망입니다. 대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550여 곳의 어린이집들이 내일 하루 등하원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서 보육이 힘든 아동만 등원하도록 각 가정에 공문을 보냈다며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고 운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시청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어젯밤 8시 25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호텔 공사장에서 철제 안전 펜스 20여 미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7대가 넘어진 펜스에 깔려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해당 구청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경대학교가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나서 일주일 만에 1억 4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학교 직원과 외부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부 릴레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앞으로 3년 동안 1단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금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액수와 사용처 등은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달 27일까지 교장 등 교육청 소속의 고위공직자 1,044명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직무 청렴성과 윤리성, 법규 준수 여부 등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하고 결과는 본인에게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학교장의 성과 상여금 지급과 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 반영됩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 수성구의 어린이공원 63곳과 청소년 시설이 금주, 금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까지도 금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또 주류와 담배 모니터링 제도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고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 회사나 담배 회사가 후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육류 소비는 늘어난 반면 쌀 소비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육류 월 평균 소비량은 2005년 2.7kg에서 2014년 4kg으로 많이 늘었고 최근 3년 동안 가계의 지출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쌀을 비롯한 곡물이 전체 식료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10.6%에서 최근에 6.1%로 4.5%포인트 줄었고 채소와 수산물의 지출도 역시 줄었습니다. 농협센터는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늘고 주식으로 여겨졌던 쌀 소비가 줄면서 반찬 수요도 함께 줄어 채소와 수산물 소비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공기도 눅눅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갔던 장마전선은 내일 다시 북상해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밤에 다시 남하해 토요일인 주말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가 21도, 청도 19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 상주 32도, 구미와 김천 31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19도고요. 안동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